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기누설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치명적 실수. 2019년 분양가 상한제의 치명적 실수 한 가지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만 급등시킨 것 같습니다. 어제죠.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에 27개 동인데요. 이는 동 단위의 핀셋 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기타 사항으로 고양시 일부 또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고요. 부산광역시의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투기 소유에 대한 철저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 계획이 발표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당연히 이렇게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즉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으로써 부동산의 시장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겠죠. 현재 부동산의 시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서울 일부 동만 지정이 됐네? 조정 대상 지역까지 해제까지 시켜줘?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오르는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풍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돈의 도미노 현상, 투자처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수요 증가죠. 즉 공급이 2, 3년 뒤에 부족하니까 조금 기다리면 2, 3년 뒤에는 언젠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둬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증가됨으로써 당연히 수요가 증가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공급은 부족해지고 수요는 증가가 되고, 그러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 자세한 사항은 어제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이 이렇게 된다, 이 방송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왜 시행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분양가를 자율화를 시켜놓으니까 건설회사는 너나 할 거 없이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 요 평당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또한 상승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니 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만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책,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 실수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고 또 예외를 많이 뒀다는 얘기예요. 결국 서울의 27개 동네, 요 동네만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됨으로써 풍선 효과, 돈과 투자처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까지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죠. 그 내용의 핵심은 2019년 8월 10일 정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이름은 올해 10월 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적용을 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기간도 확대하여 최대 10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즉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이 매우 중요한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바로 2007년도 1월 11일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보도 자료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자료죠. 여러분이 현재 보시는 이 자료가 무려 12년 전에 그러한 자료라는 얘기예요. 참 놀랍죠? 자,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도 개편의 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11.15 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 확대가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또한 시중 유동성 내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한 요인으로 작용함. 즉, 이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쪽으로 유동성 자금들이 흐를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제 및 원가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대책이라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 민간 택지 내 제도 개편의 시행 시기, 적용 범위, 보완 방향인데요. 적용 대상 주택 및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내의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분양 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시행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든 광역시든 중소도시든 소도시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처럼 전국적으로 서울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 강남 압구정동 현대 8차 아파트 115제곱미터인데요. 2005년도 상승폭은 무려 3억 250만 원 올랐고요. 2006년도에는 무려 2억 2250만 원 올랐습니다, 여러분. 2년 사이에 거의 아파트 가격의 한 80%에서 90%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7년도 1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대책이 나왔고요. 2007년도 상승 금액은 1억 3천이고 2008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확 상승률이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 원이 하락함을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하락 원인도 물론 포함이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또한 평촌의 기인마을 현대 홈타운 109제곱미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6,250만 원 올랐고요. 2004년도에는 2천만 원이 올랐고 2005년도에는 9,750만 원, 2006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서울 강남만큼은 아니지만은 1기 신도시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도 이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 1월 11일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죠. 따라서 2007년도 상승률은 4천만 원으로 이처럼 축소가 됐다는 얘기고 2008년도에는 1억 원이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숫자적으로 이처럼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도 여러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7월 11일자로 스피드뱅크 기사에 의하면 재건축 아파트 직격탄 1.73% 하락, 성파구 아파트 3.20% 하락, 가천지역 가장 큰 폭의 하락 6.35%, 버블 세븐 지역 일제히 부동산 가격 하락, 특히 양천구 목동이 5.01% 하락, 그리고 일기 신도시들도 1.27%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사 내용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보았다라고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2007년 분양가 상한제와 2019년 분양가 상한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면을 보시면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요. 적용 대상 주택 및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 지역 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 27개 동이 지정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국적 시행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서울의 27개 동, 요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는 게 더 무섭나요? 그거야 뭐 당연히 전국적 시행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요, 풍선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돈의 도미노 현상, 투자체의 도미노 현상도 발생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버리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전국적 시행이 아닌 서울의 27개 동 시행은 부동산 대책의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 또한 이해는 돼요.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부동산으로만 바라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을 찾겠다고 한다면 부동산으로 강력한 대책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다가 요것저것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국내 수출이 부재한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안 좋은데, 이처럼 국내외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생각을 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이 이만저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요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정부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서울의 27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또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2차, 3차 계속 지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풍선 효과만 키우는 거고, 돈의 도미노 현상, 투자체의 도미노 현상만 더 키우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